안녕하세요. 머니스테이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돈이 유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은 무제한으로 공급할 수 있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지고 이 시간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근로소득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를 위해서는 시간이 돈을 벌어다 주는 자본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최근 근로소득의 세 가지 한계를 깨달았고, 이 한계들은 역설적이게도 자본소득의 세 가지 강점이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의 한계는 무엇이고 자본소득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까요?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의 한계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내가 일한 시간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루에 8시간을 일하면 8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을 수 있고, 추가 소득을 원한다면 이 절대적인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로소득의 원천은 노동, 즉 시간이기 때문에 한정된 24시간으로 한계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휴식 없이 24시간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시간을 소득으로 바꾸는 아주 1차원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소득의 지속성 부족입니다. 앞에서 말한 한계와 조금 통하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바꿔 말해 내 시간의 투입이 멈춘다면 소득은 바로 끊어져 버립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거나 건강이 나빠져 휴직을 한다거나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 소득은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이 소득을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정년을 보장하는 직장에 다니거나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하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기술들이 빛을 발해 나만의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평생 일할 직장이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것일지 모르나 평생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서글프게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소득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의 연봉이 오르는 속도가 제한적입니다. 흔히 말하는 물가 상승률만큼 임금의 상승률이 따라가지 못해 실질 임금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감소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물론 대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의 성과에 따라 받는 성과금으로 근로소득이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사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나의 기본급이 상승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 가능한 소득의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성과가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일시적인 소득의 상승으로 오히려 소비만 늘린다면 불황이 왔을 때는 전혀 대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가 근로소득을 벌어들이는 기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꿔둬야 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계좌 활용, 두 번째는 배당주 위주로 자본소득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는 이유로는 나라에서 이것을 장려하고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도 국민들이 근로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해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이 절세 계좌에 대한 정책의 변경이나 혜택의 변경으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적인 계좌임은 분명합니다. 세액공제 혜택, 세금을 나중에 조금 작게 낼 수 있게 해주는 과세이연 혜택까지 주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이 계좌에 납입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의 복리 효과로 충분히 자본소득으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효과만으로도 매년 100만 원 이상의 자본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한다면 최고의 계좌임은 분명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열심히 모아온 자산을 예금에 넣어두어 목돈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예금은 세액공제 혜택도 없으며 오히려 예금이 만기됐을 때 내 자산의 가치는 하락했을지도 모릅니다. 예금이 잃지 않는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물가 상승에 따라 내 자산이
놓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연금 계좌는 55세 이후에 매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계좌입니다. 근로소득이 중단되는 은퇴 시점의 목표로 자산의 형성보다는 현금 흐름의 확보에 조금 더 타겟을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통해 자본소득을 최대한 근로소득처럼 발생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5억, 10억 같은 목표 금액이 아니라 월 100만원, 월 200만원 등의 구체적인 현금 흐름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으로 근로소득을 받고 나간다면 노후에 오히려 이것들이 큰 걸림돌이 되어 기업이 흑자 부도가 발생하는 것처럼 유동성 부족으로 근로소득으로 열심히 모아둔 자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회생활이 줄어들어 지출하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으나 이제는 몸이 하나둘 고장나게 되어 내가 젊었을 때 벌었던 근로소득만큼 의료비로 지출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제는 정말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며 60대의 환갑은 청년의 생일 파티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정년은 사회적인 합의로 계속해서 나이가 올라갈 것입니다. 이 말은 짧고 굵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고 가늘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덜 고장난 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해본다면 내가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적은 수익률이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돈을 벌어다 주는 기회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금흐름 확보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연금계좌, 배당주입니다. 배당주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정기적으로 배분하는 형태의 투자 방식입니다. 즉,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배당금을 통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당주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의 지속성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근로소득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인 내가 일을 멈추는 순간 소득도 끊긴다는 점이었는데요. 하지만 배당주는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여행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배당 성장이 지속되는 기업에 투자한다면 배당금이 매년 증가하여 물가 상승을 따라잡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주는 시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줍니다. 근로소득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배당금은 내가 투자한 자본이 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결국 내 시간의 자유를 확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당주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근로소득이 있을 때부터 꾸준히 배당주를 모아왔으며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만 바꿨을 뿐인데 내 자산의 가치는 우상향하고 배당이라는 추가 소득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 목표는 제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투자한다면 시간이 그것을 해결해 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투자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머니스테이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